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상황을 잘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11일 4자 TV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8일 날 할 거면은 하십시오.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로써 대선 30일 딱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여야 대표 릴레이 인터뷰 준비를 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쉽게도 인터뷰가 미뤄졌었는데 오늘 전화로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겠다 연락을 해 오셨네요. 연기됐던 인터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금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셨는데 일단 몸 상태 어떠세요? 네, 좀 목이 안 좋은데요. 자가격리 중에 뭐 보건소에서 시킨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댁에서 무증상이시기 때문에 머물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중이실까요? 증상은 있습니다. 목이 좀 아파요, 목이. 그러니까 이게 독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후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군요. 입원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정도라고는 합니까? 아이고, 하여튼 놀라셨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 한 벌써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자택에서 이렇게 격리 치료 중이야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아픔도 같이 느껴지고 아이고. 또 고생해 주신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지난 밤일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한 8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원래 한번 만나시겠다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 두세 번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에 대한 뭐를 떠나서 국가가 나갈 데에 대한 방향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교가 되니까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만남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하고 두세 번 만나셨을 때도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다는 거고 어제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두 분이 나누셨다고 지금 들으셨어요? 아침 전화가 안 됩니다. 후보가 아직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만나기 전에 만나러 간다고 통화를 했는데 예.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아침에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 아끼시는 건 아닙니까? 네,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로는 전에 들으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만남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당 대표와 후보자 간에는 통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시던가요? 자세히 나올 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철학, 그것이 헌법 119조 2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박근혜 후보 때도 그 조건으로 합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당선되고 나서 없어져 버렸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확보 안 됩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님의 철학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랑 그러한 경제 철학이나 방향이 더 접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 김종인 위원장 만나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셨어요?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철학을 이해할 수준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의 생각 말고 김종인 위원장도 동의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본인도 동의했다는 거죠. 예. 동의하셨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까지도 앞으로 남은 30일간 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보세요?
글쎄요, 무슨 특별한 뭐 왔다 갔다 뭘 지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맞는 조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언. 사실은 이제 덕담 건네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 할 수 없으니 만나서 덕담 건네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더 적극적인 지지나 합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조언 정도를 건네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세요. 다른 이야기도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자꾸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난주에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하면서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네. 뭔가 연대 가능성, 범여권 연대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중이어서요. 네. 그걸 좀 여쭙고 저희- 싶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저희 선대위의 기본 생각은 국가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 국민의 역량이 집결돼야 되는데 어떤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도 가장 좋은 정책을 우리가 개방된 자세로 채택하고 네. 사람도 이렇게 정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원칙은 지속될 것입니다. 꼭 선거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요. 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에 도움냐 안 도움냐를 떠나서 그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그 아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나갈 것입니다. 적극 수용해서 해나간다. 그 정도 수준의 느슨한 연대입니까?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상대 쪽에 달려있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대표 그쪽은 좀 메시지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네.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둘 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후보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저희들은 할 말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게 선거 공학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결선 투표제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네. 과반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탄생하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예. 그게 3자, 4자가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은 그러면 사실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정에서 배제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내각제라면 연립 정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41%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 안철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합하면 더 많이 얻었다고요 저쪽이. 그러나 국정에서 다 배제되잖아요. 예. 이 승자 독식이니까 예, 이 대통령제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인 요소, 즉 총리 제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 총리제로 만들어서 뭔가 이 연립정부의 구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누가 잡더라도 저는 이게 우리 맞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 총리의 안철수 혹은 김동연 후보 이런 분들을 모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파가 연합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장식용 총리,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시키고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총리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연대를 원하고 있다.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송영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1차 토론 마쳤는데 시간도 짧고 그래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던 차에 8일에 2차 토론이 또 열린다고 하더니 주말 사이에 좀 무산된 느낌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뭐 11일인가 또 다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쪽은 왜 그런지 날짜를 누구한테 점을 봐가지고 뭐 지적을 받는 건지 이렇게 그 협상팀 보고를 들어보면 대단히 날짜 시간을 이렇게 의식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고 그래서 차라리 빼버리고 그냥 3자 토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저는 실무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맞추면 그 다음에 또 안 맞고 막 그래요 계속?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오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느냐. 알겠습니다. 11일에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토론을 보니까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드러나서 토론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담감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심도 하시는 거군요. 이 이야기는 2부에 그 국민의힘 쪽의 협상 실무 책임자시죠.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를 김근식 교수가 다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에 쏟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대표님? 뭐 이 정도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알기 100부터 시작해서 청약 통장, 뭐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론 모든 게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이 키를 맡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또 3번에 걸친 그 법정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1차 토론하고 나서 보니까 부동층의 약 58%가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꾸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근데 이런 와중에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이 터졌습니다. 김혜경 씨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논란은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제 그 대리 처방전 논란하고 또 새로 나온 것은 그 이재명 지사의 친인척들 명절 선물까지 공무원이 배달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또 주말 사이에 새로 나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글쎄요, 뭐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이미 그 후보께서도 사과를 했고 김혜경 여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 업무,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분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과를 했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 김혜경 여사도 그분 7급 별정직 공무원 그분을 채용할 때 한 번인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비서가 당 대표 법인 이 판공비 카드, 내 정치자금,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제 비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항목에 해당돼, 이게 당대표 판공비 지출 항목일 때는 우리 비서가 그걸 쓰고 알아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과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어떻게 제가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후보와 후보 부인이 사과를 했는데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샐러드,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초밥 이런 거를 김혜경 씨께서 드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왜 공무원이 이것을 우리 집으로 배달지 해줬을까? 그거 이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관 업무니까. 저도 한번 그 경기도지사 공관에 초대돼서 가봤는데 경기도지사 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관에 여러 모임과 회의 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공인들을 초대해서 먹기 위한 음식으로 그런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돼 있는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대표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법인카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카드를 가지고 이게 어떤 개인적인 뭐 음식으로 이용이 됐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좀 커질 수도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또 분노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확히 상황들을 좀 이게 뭐 그게 이제 공관에서 하는 공식적 손님들 초대하면은 외교 공간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 있는 직원과 사모님이 나와서 같이 음식 준비해서 거기 오는 손님들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초밥
소고기 그것들이 그럼 손님 접대를 위한 거였다고 지금 확인하셨어요? 이건 좀 새로 나온 아니, 이야기여서. 그런 내용을 저는 잘 모른다고 이거 저한테 그거 묻지 마시고 그건 이미 그거는 두 분이 사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지금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제가 있어서. 지금 네. 아파서 자가 격리 중이라 자세한 사항들을 실시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제보자 A 씨의 의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하고 처음부터 뭔가 왜 어떤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 후원 저도 예.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일반 약 사다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송 대표님. 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네.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확진당해서 격리된 분이기 때문에 그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는 모르실 수 있겠다는 거는 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김혜경 씨 외 다른 가족에 관한 제보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말 사이 한 인터뷰에서 해서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이 얼마나 김건희 씨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까? 이건 국정농단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정말 그 문제를 좀 밝혀보세요. 거기 실제 현직 검사장을 전직 총장 부인이 이렇게 뭘 시키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300차례가 넘는 카톡을 교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예. 박영수 특검이 5억 출장했다. 또 딸이 또 돈을 받은 게 나타났잖아요. 예. 또 11억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장동의 실체가 지금 사실 이때까지 이재명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공격을 해왔는데 다 실세가 지금 박영수,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 수용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확진 상태인데 저희와 약속하신 게 있어서 오늘 어렵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